예산이 무려 5조 4,100억 원. 무엇보다도 이 시중은행보다 이자가 정말 저렴합니다. 시설자금 대출의 50% 리밋으로 운전자금 대출까지 같이 해줍니다. 그 밖에도 이 주의사항이나 꿀팁 정말 많은데 안녕하세요. 정책자금 알림이 아나운서 하현정입니다. 오늘은 정책자금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주변을 보면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대학생인데 창업자금이 없다 하시는 분들 정말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은행 먼저 찾는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은행 금리가 과연 대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저렴한 편인 걸까요? 자료를 보시면 21년 6월 기준으로만 보아도 대출 금리가 저렴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또한 은행은 매출 및 소득이 없거나 적어도 대출이 어렵습니다. 바야흐로 2030 세대, 창업사업체 52만 시대 자금 마련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되겠나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바로 정책자금이 그중 하나인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정책자금을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는 걸까요? 자, 일단 지원하고 있는 자금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21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배정한 예산이 무려 5조 4,100억 원. 이 중소벤처기업부 외에도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자금 종류만 해도 300가지가 넘으니까 지원 금액도 그 이상으로 상당한데요. 자금 규모도 규모인데 무엇보다도 이 시중은행보다 이자가 정말 저렴합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우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직접 대출이기 때문에 은행 수수료, 기금 보증료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과 같은 대리대출보다도 더 저렴한 거죠. 실제로 1%대 이자로 자금 받아가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한도도 시중은행보다 높고 또 상환기간도 더 길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운용하고 되갚아도 되죠. 기금도 기금에 따라 또 선호하는 업종들이 있는데 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우는 제조업이나 수출기업 그리고 인력창출기업 등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우리 회사는 중진공자금 꼭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바로 중진공이다 생각하시고 이 중진공에 빙의해서 신청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중진공이 과연 어떤 기업에게 우선순위를 매겨서 먼저 자금을 지원할까를 역지사지해서 고민하면 그만큼 우리 기업이 성공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겠죠? 자, 그럼 근본적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 중진공에서 왜 자금을 지원해 줄까요? 이자도 저렴하고 한도도 높고 상환기간도 넉넉하게. 대체 왜요? 물론 자금 확보가 어려운 기업에게 이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준다는 건 명목이고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키우고 싶은 기업, 정부에서 밀어준다는 소리거든요. 우리나라의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기술이 있으니까 쉽게 무너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잘하면 또 공룡기업으로도 키울 수가 있잖아요. 게다가 이 제조업처럼 고용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업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 창출을 하는 것도 결국은 정부의 목표 중 하나인 거죠. 여러분, 정부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하면 자금 승인을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어필해야 하는지 충분히 아시겠죠? 우선 우리 회사의 사업성 무조건 어필을 해야겠고요. 우리 기업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어필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자금 빌려주시면 우리 고용 창출 진짜 열심히 할게요 하는 메시지도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추가적으로 이 고용 창출과 관련된 내용인데 시설을 구입하는 것이 또 승인의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이 시설을 구입한다는 것은 사업이 잘 된다는 의미이고 결국은 시설에 맞춰서 고용도 늘려야 하니까 100% 정부에서 좋아하는 그림이 나온다 이거죠. 이렇게 정부 마음에 쏙 드는 그림이 나오면 기분 좋아진 정부는 시설자금 대출의 50% 리밋으로 운전자금 대출까지 같이 해줍니다. 여기에 수출 실적까지 있으면 진짜 끝판왕 되는 거예요. 물론 수출 실적이 없다고 해서 승인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방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의 포인트를 잘 응용을 해보면 제조업 말고도 다른 업으로도 충분히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통업인데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된다면 가점을 활용하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활용한다거나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받는다거나 하면 결국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혹은 우리 기업의 사업성을 어필하는 것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특허나 인증 같은 것들 활용하시면 또 그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도 이 주의사항이나 꿀팁 정말 많은데 오늘 영상에서 모두 공개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직접 컨설팅해드린 기업 사례 하나만 소개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업체 제조업, 종목 금속가구 제조업. 해당 업체 금속가구 제조 특허 기반으로 정책자금 융자 1억 승인 후 1억 융자금으로 시설 장비를 갖췄습니다. 시설 확보 바탕으로 7천만 원 추가 융자 확보했으며 이 자금으로 아이템을 개발해 제품을 양산했습니다. R&D 지원 사업으로 무상 6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이 자금으로 신규 아이템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50%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꼭 자금 계획에 맞게 원하시는 만큼 자금 확보하시길 바라겠고요. 대한민국 대표님들 모두 다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